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확정을 짓고 있다면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정규분포랑 이항분포가 서로 완전 다른 애들인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산이랑 연속은 완전 다른 애잖아요. 완전 다른 애가 맞아요. 특성도 보면은 이산은 값마다 확률이 정해져 있지만 연속은 딱 그 특정 값에 대한 확률은 다 빵이잖아요. 연속은 이제 넓이를 구해야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성은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항분포랑 그 다음에 이산의 대표 주자인 이항분포랑 연속의 대표 주자인 정규분포가 서로 약간 비슷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는 서로 다른데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는 같아질 수도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는 이항분포를 근사해서 정규분포로 보는 것을 좀 문제를 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총 횟수가 여러분들은 주로 얘를 n이라고 쓰죠? 그렇죠? bn, p 할 때 그 n이죠? 총 횟수가 특정 값 이상이 되면 정규분포처럼 취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잠깐 지우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x라는 친구를 갖고 어떤 이항분포를 만들어 볼게요. px가 100,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만 써놔도 우리는 뭘 해석할 수 있냐면 나는 똑같은 행위를 100번 하겠구나.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거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구나. x는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횟수구나. 따라서 이런 게 다 자동으로 이거 써진 것만 봐도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표를 그리면 0부터 한 100까지 이렇게 표가 나오겠고 0에 대한 확률, 100에 대한 확률들이 다 각각 있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잖아요. 0에 대한 확률 100번 중에 내가 원하는 게 0번이고 2분의 1이 0번, 2분의 1이 100번이거든요. 이 2분의 1은 내가 원하는 거, 여기 2분의 1은 원하지 않는 거. 자, 여기는요. 자, 100번 중에 내가 원하는 게 100번 다 나왔고요. 운이 겁나 좋은 거죠. 그리고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이 100번이 나왔고요. 원하지 않는 게 나왔겠죠. 근데 다 알다시피 이항분포는 확률 질량함수를 통해서 그래프로 표현해 볼 수가 있거든요. 얘를 확률 질량함수로 표현해 볼게요. 자, 0일 때의 확률은 저거, 100일 때의 확률은 요거입니다. 대충 여러분들 50번째 보세요. 50번째 확률은요, 얘네보다 커요. 100시 50 곱하기 2분의 1의 50. 2분의 1의 50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2분의 1의 100제곱, 2분의 1의 100제곱, 2분의 1의 100제곱은 동일한데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얘는 1이죠. 얘도 1인데 얘는 꽤 크죠. 100시 50이면 꽤 크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친구의 확률은 50번째의 확률은 얘네보다 클 거거든요. 이 확률들을 찍어보니까 이 100번에 대한 확률들 다 점으로 찍힐 거 아니에요. 점으로. 그쵸? 확률 질량함수에서는 찍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찍히더라라는 걸 관찰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찍혀있는 이 모든 점들은 마치 뭐랑 비슷하죠?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항분포가 내가 횟수를 충분히 많이 해서 얘네의 확률을 찍어보면은 마치 정규분포랑 비슷해지겠구나. 그래프의 모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일단 이런 접근을 시작하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라는 것을 얻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증명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약간 설명은 약간 잘못된 거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맞진 않은 이유가 뭐냐면, 왜 안 맞냐면 연속확률분포인 정규분포의 그래프는 이 값 자체가 확률이 아니죠. 근데 저는 이 값 자체가 확률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똑같은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개형을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항분포 얘네 확률 다 찍어보면은 진짜로 저렇게 그려져요. 진짜로 확률이 저렇게 찍혀요. 이항분포가 하면은.
누가 봐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대칭 맞아요, 대칭 심지어. 네, 확률이 2분의 1이면. 따라서 이전부터 뭘 하기로 했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x라는 집을 다시 할게요. 100푼만 2분의 1이라는 친구가 있다 치면은 이 친구는 이항분포로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얘를 통해서 x 횟수죠, 횟수. 내가 원하는 횟수의 평균은 50이고 원하는 거에 대한 횟수의 분산은 이제 25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횟수에 대한 정기분포 50푼만 5의 제곱을 만들어 볼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정기분포 해석을 해볼게요. 정기분포가 평균이 50이고 그 다음 편집분자가 5라고 나와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뭐는 안 바뀌었어요? x는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정기분포 뭐에 대한 정기분포예요? 무게, 온도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정기분포 횟수에 대한 정기분포예요. 횟수. 평균이 50이라는 건 뭐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횟수가 50번 나온다는 뜻이다. 그렇죠? 표준편차는 5인가 보다, 그 횟수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약간 인지부조화가 오긴 해야 돼요. 정규분포인데 어떻게 횟수라는 애가 변수가 될 수 있지라는 인지부조화가 생기긴 해야 돼요. 맞죠? 왜요? 정규분포는 연속이니까 온도, 무게 같은 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왜 이렇게 그러면 이런 애를 근사하냐면 근사거든요. 근사.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완전 는이라고 쓰지 않는 거죠. 왜 이런 근사를 하냐면 이런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항분포를 푸는데 약간 이렇게 하고 싶어. 야, 내가 원하는 나이가 나올 확률이 내가 확률이니까 P라고 쓸게요. 확률. 내가 원하는 나이가 70번 이상이 나올 확률이 궁금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100번 튕겼을 때 내가 원하는 게 70회 이상이 나올 확률이 궁금하네. 그럼 너네 어떻게 해야 돼? px는 70, 71, 72 해서 px는 100까지를 다 구해야 될 거 아니야. 31개의 확률을 다 구해서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짓을 어떻게 해? 당장 봐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px는 70부터 해서 x는 100까지를 이 31개를 다 구해야 되는데 당장 x는 70만 해도 110, 70의 2분의 1의 100제곱이야. 2분의 1의 100제곱 계산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거 계산하는 것도 에바야. 근데 110, 71도 해야 되고 110, 72도 해야 돼. 이거 언제 다 할 건데? 너네 시험 시간 50분 줘도 50분 내에 끝내지도 못해. 이 한 문제, 그치? 그러니까 이런 확률을 이항분포에서 내가 뭐 이상에 해당되는 확률을 구하는 게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걸 너무 하기 힘드니까 근사해서 일로 가서 야, 이거 70번 이상을 구하길래 라는 쪽으로 간다 이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얘는 표준정기분포로 바꾸면 여기가 4겠네요. 그렇죠? 얘네가 지금 20 차이 나니까 표준편차 4개 차이 나잖아요. 난 절대값 4 이상을 구해보면 되겠다로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확률이 거의 답도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70번 이상 나올 확률은 말도 안 되게 적더라.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항분포에서 이런 확률이 궁금한데 70 이상 이런 게 궁금한데 구하기가 너무 개빡세니까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바꿔서 구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한다는 것이고 아까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근사할 수 있는 n의 그래도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어요. n이 20번보다 많아야 돼요. 총 횟수가 20번보다 안 되면요 근사하지 않습니다. 오차가 너무 심해서요. 그렇다고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그럼 쌤 애매하게 횟수가 19번이나 21번이나 나오면 어떡하죠? 총 횟수가 그거 근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문제 자체를 그렇게 애매하게 안 줘요. 그냥 시원시원하게 50번, 100번, 200번 줍니다. 20보다 훨씬 크게. 그런 거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약간 반대로 얘기하면 이래요. 봐봐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잠깐 여기다가 쓸게요. 어떤 문제가 총 횟수 있는 이 y라고 할게요. 어떤 y라는 친구에 대한 y라는 횟수에 대한 이항분포를 줬는데 만약에 10콤마 3분의 1 이런 걸 줬다 칩시다. 그럼 얘는 절대로 정규분포로 근사되지 않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줬는데 내가 만약에 정규분포 근사한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다? 그건 잘못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횟수를 너무 적게 주면 정규분포랑 관련이 없겠다 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문제를 푸셔도 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럼 이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생소하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이제 이걸 활용해서 이항분포를 정규로 근사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꽤 많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봐봐요.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자, 이항분포를 먼저 주고 그 다음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문제를 풀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한 단계 지나가면은 정규분포를 먼저 주고 그렇게 이항분포를 완성하고 이 이항분포로 다시 새로운 정규분포 만드는 이 세 단계, 두 단계예요. 세 단계 맞죠? 세 단계. 이 친구의 문제가 이제 여기 이 문제의 끝판왕이거든요. 끝판왕까지 이름 붙이긴 그렇고 하여튼 여기까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방금 전에 했던 거 이항분포 먼저 준 다음에 정규분포로 전환시켜서 확률 구하는 건 방금 전에 예시를 들었죠. 뭐 100번을 했는데 70번 이상이 나올 횟수, 70번 이상 나올 확률이 궁금해? 그러면 정규분포 근사해서 푼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보여드렸죠? 그럼 얘는 어떤 애냐? 자, 어떤 X라는 아이의 정규분포를 줘요. 정규분포를 주는데 얘를 통해서 내가 뭘 하냐면은 Y라는 친구의 이항분포의 확률을 구합니다. 얘를 통해서 이 공간을 채워주기 위한 정규분포예요. 총회수는 줘요. 문제에서 총회수는 주는데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그 확률의 얘를 통해 구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채운 다음에 이걸 가지고 Y에 대한 정규분포로 바꿔서 충분히 많다 보니까 또 Y에 대한 정규분포로 바꿔서 문제 해결하는 문제들이 마지막 문제예요. 이건 예시를 문제가 있으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어찌되었든 이 문제가 끝판왕이고 이 정도만 내도 학교쌤은 좀 어렵게 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정도만 내도. 요거는 너무 이제 그냥 그 평범한 애고요. 됐죠? 문제가 X를 내가 잠깐 볼까? 그러니까 대표 문제를 풀어드리긴 할 건데 잠시만요. 원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 말하는 정규 인형 정규 문제가 없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도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근소하게 없네요. 문제가 더 쉬워서 그런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60번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60번부터 대표 문제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문제를 관련된 게 찾아볼게요. 도장에서 그래서 문제를 좀 써드릴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60번 문제예요. x에 대한이라고 문제 나와 있어요. 확률에서 x가 많으니까 72,3분의 1을 따르게 돼요. 총 횟수는 72번이고요.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자, px가 52번 이하를 구하래.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야, 나는 72번을 뭔가 똑같은 짓을 할 건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게 52번 이하 나올 확률을 구하래. 야, 그러면은 얘를 어차피 이항분포니까 표를 그릴 건데 이 표는 0부터 72로 마무리가 될 건데 내가 여기 어딘가 52가 있으면 0부터 52에 대한 모든 확률을 싹 다 더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이 짓을 어떻게 해? 언제 다 해? 그러니까 이제 야, 정규분포로 바꾸자. 왜? 20보다 훨씬 크다. 좋아. 그러니까 이 친구 평균이 얼마더라? 이 친구의 평균은 48인가? 맞죠? 48이고 그 다음에 분사는 얼마니? 분사는 16이 있구나. 좋아. 그러면은 자, x에 대한 횟수에 대한 정규분포 평균이 48 표준편차가 4구나 라는 걸 구한 다음에 자, 이 친구를 정규분포로 취급해서 그려놓고 그 다음에 52번 이하를 구해보자. 좋아. 여기 얼마큼 떨어져 있어? 3에 표준편차 1개 떨어져 있네. 그럼 안 봐도 뻔하게 z값 얼마다? 1이다. 우리 z값 1 이하를 구하는 아이 있구나. 자, z 1일 때 0.3413이니까 답은 0.8413이 되겠네요. 0.5 더했으니까 4번이 되겠죠?
180번 던질 때 O 이하의 눈이 135번, 155번 나올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사위를 180번 던지니까 이항 분포거든요. 같은 짓을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 잠깐 X라고 이름 붙이고 내가 180번을 할 거야. 총 횟수. 5 이하의 눈이니까 확률이 6분의 5야. 그치? 내가 원하는 게 5 이하의 눈이 나올 거야. 근데 얘가 뭐 불과 PX가 135부터 155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아 이거 에바죠. 역시 표 그리는 거 습관 들이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습관 들여놔야 나중에 실수가 아예 없습니다. 좀 저도 얘네가 쉬운 거 아는데 그럴수록 실수 안 하는 게 더 중요하죠. 135부터 155까지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건데 얘네들 확률 쫙 다 더하라는 거 아니야? 아 에바죠. 못하죠. 그러니까 평균 더하자. 더하면은 150. 자 분산 더하자. 분산 더하면은 이거 6분의 1 하면 얼마야? 25이군요. 네. 따라서 자 nx는 평균이 150에 표준표차가 5의 제곱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 친구 정규분포라고 취급하고 150을 하고 150, 135부터 155까지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 아시다시피 이 친구는 15 차이 나니까 Z가 3 차이 나요. 3개. Z가 3개 차이 나고요. 이 친구는 5 차이 나니까 Z가 1개 차이 날 겁니다. 자, 요 넓이 구하는 거니까 Z가 3일 때 0.4987, 1일 때 0.3413 두 개 더하면 되겠고요. 더하면 뭔가 딱 떨어지는데 뭐죠? 3번이네요. 그렇죠? 네, 3번입니다. 네.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넣어볼게요. 이 물림 맞도록 하시고 갑시다. 68번입니다. 68번. OX로 답하는 문제 144개가 있는데 남은 거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144문제라고 나와 있지만 이걸 횟수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OX를 고르는 걸 144번 할 거야. 이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144번을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좀 약간 진드관이 파고드는 애들은 선생님 문제가 다 똑같지 않은 건데 그쵸? 144문제가 다 똑같은 게 아닌데 어떻게 똑같은 행위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렇게 취급하자. 어쨌든 간에 똑같은 짓을 144번 할 건데 OX로 할 거니까 2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고 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찍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OX 중에 하나를 찍을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알았죠? 문제를 맞출 확률이 아니고. 따라서 98번인데 자 X하고 총 횟수 144번이고요. 나는 O나 X 중에 하나를 고를 거니까 2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근데 A의 이상 맞힐 확률이 0.0이래요. 자 그냥 바로 정규분포 할게요. 이건 뭐 더 할 필요가 없죠. 이런 친구고요. 이 정규분포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자 A의 이상 맞출 확률이 0.0이라고 합니다. Z 입장에서 보면은 Z 값이 얼마? 0.02니까 문제 좋겠네. 그쵸? 2였으면 좋겠네요. 그쵸? Z 값이 2였으면 좋겠어. 여기 표준편차 몇 개 떨어져야 돼? 2개. 12를 더하면 A는 84가 되겠네요. 그쵸? A는 84고요. 전화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오늘 뭔가 좀 약간 시간이면 고쟁이 형평이 어디 있지? 나중에 문제 나올 때 한번 해볼까요? 문제 나올 때 해볼까요? 아까 말한 정규, 이항 정규 나오는 거. 그건 나중에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지워보고요. 사실, 여기 있는 문제로도 제가 뭐 해볼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문제 나오면 하자. 오늘 이제 이게 통계적 추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오늘 이론 설명을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아마도 적당히
적당히만 할 거예요. 적당히. 컨셉만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문제 숙제는 여기까지만 하죠. 숙제는 그냥 70%까지 할게요. 앞에 거. 2학년 정규 공부. 10몇 문제밖에 없으니까 네, 차라리 너무 좋아하네요. 네. 최근에 공투정책이 가장 밝은 표정으로. 네. 생각해보니까 수행평가 그 추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들을 때는 그래가지고 나 정상을 못했지 추정이라고. 근데 그래. 근데 원래 추정으로 대체한다는 얘기 하지 않아? 추정을 수행평가로 대체한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 추정 이야기 때문에. 알겠어요. 일단 오늘 수업은 하고 연습해본 친구들 나중에 한번 이제 본인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네, 오늘 수업을 하고 센수학 이 부분은 근데 그때 학원을 등원하시지 않을 거라면은 그때는 그 따로 풀 문제를 줄게요. 그냥 네 공부는 하셔야 되니까. 사실 와서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또 표정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왜 그래야 되냐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오늘 거는 오늘 수업은 어쩔 수가 없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추정 문제는 핑계적 추정은 사실 그 알고 있으면은 잘 풀고 모르고 있으면 못 푸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공식 외워서 좀 때려 박으면 정답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앞에 거랑은 좀 다른 게 앞에 것들은 그래도 뭔가 내용상 뭔가 이해가는 게 있는데 여기는 내용을 아예 모르면은 그냥 공식 대입하는 기계 정도 되는 거고 뭐 아예 이해 안 되는 문제는 공식으로 답이 안 나올 거니까 버리는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문제 설명하기 전에 하나만 부탁하고 싶은 게 들으실 때 좀 확실하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연습 뭐 2학기 때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2학기 때도 확정이 있네요. 알 수가 없네요. 네. 왜? 너네 학교 선생님 원래 확정 가르치던 사람 아니에요? 그거 몰라?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추정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좀, 한번 네. 1년 동안. 뭘 안 해요? 1년 동안. 수능 확통으로 보는 애들은 어떡하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얘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얘를 하기 전에 명심해야 될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용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합시다. 앞에 것들보다 좀 더 어렵고요. 여기를 대충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화요일 날에 2학년도 정기부터 설명할 때 좀 가볍게 설명하려고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거저거 설명 빡세게 좀 많이 했거든요. 얘는 더 심각해서 제대로 들으셔야 되고 오늘도 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게 마지막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어들 싹 다 한번 쓸게요. 네. 여기를 배우신 다음에 이 용어들을 싹 다 구별할 줄 안다면 제대로 이해하기 맞습니다. 일단은 저거 싹 한번 써보세요. 연습 오신 분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저는 뭐 이제 근데 2학기 때 어차피 확통 수업 내가 열어도 안 들을 거잖아. 이게 아마 그럴 거야 너네가 2학기 성적 대학 갈 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럴 거라서 뭐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 확통 정시까지 볼 친구들이면 지금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맞지?
좀 중요한 애들인데 일단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용어 중에 처음 보는 게 있다. 아니면은 뭐 정확히 뜻을 모르겠다. 구별이 안 된다. 표본이랑 표본 평균의 차이는 뭐고 표본 평균의 차이는 뭐며 그냥 단순하게 표본을 평균 낸 것의 평균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고 있냐 중요한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는 어디에 쓰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면 사실 이제 이 단어는 확실한 거죠. 근데 구별이 안 가면 지금부터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진심으로. 얘네를 구별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기 다 거의 알고 있는 거예요. 은수야, 표본이 뭐야? 일부를 다 그래? 그럼 표본 평균은 뭔데? 일부 떼어온 거기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여러 개를 떼야지 그래서 평균의 평균. 대충 알고는 있네요. 그래서 네. 그래요. 그래서 나 생각보다 잘 알고 있는 표정을 해가지고 네. 나도 생각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우평균은 뭐야? 엄마. 우평균이라는 거야. 엄마가 왜 나와? 아니 표본을 뽑은 곳에 그 난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는데. 말이 되게 표본을 뽑는 곳에 그 그럼 나 아까부터 이거 왜 자꾸 하는 거야 이거? 설명. 너 아까 표본 할 때는 조그맣게 하고 우평균을 이렇게 크게 하면 차이가 있는 거야. 아 진짜. 일단 볼게요. 우평균은 낱개의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묶음들의 평균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 엄마는 처음 듣는 띠가 네. 진짜. 근데 너 드립도 못 치겠잖아. 엄마라고 해가지고. 아니. 근데 뭐 어미문자를 쓴 게 맞긴 한데 진짜 이게 쉽지 않네요. 자 어쨌든 보세요. 그러니까 얘네를 설명하기 전에 상황을 먼저 설명할게요. 통계 추정의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추정 1번이랑 추정 2번이 있고요. 이 둘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추정 1번은 어떤 애냐면요. 약간 여기 멘트가 추정이라는 멘트가 있으니까 내가 뭔가 추측해 나가는 것은 맞는데 이쪽은 어떻게 추측하냐면요.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값들이 있어요. 공장이라 합시다. 공장의 대표 주자니까 추정 1번에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제 만약에 과자를 만들어요. 빼빼로로 할게요. 네. 빼빼로를 하겠습니다. 빼빼로를 만드는데 빼빼로를 하나 만들어서 한 그 빼빼로 상자 안에 몇 개 정도 들어있냐? 30개를 할게요. 30개. 30개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봐봐요. 빼빼로 한 가닥을 만들었어요. 얘네를 300개를 300개? 너무 적다. 3만 개를 만들었어요. 공장에서. 빼빼로 가닥을 3만 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공장주가 약간 집요한 구석이 있어서 이 그 빼빼로 가닥들이 있죠. 이 가닥들의 각각의 무게를 다 알아요. 사실 이거는 기계가 재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서 얘가 지나가면은 기계들이 그 무게 재가지고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놓는다 칩시다. 모든 가닥의 무게를 다 알아요. 봐봐요. 모든 가닥의 무게를 다 알면 내가 뭘 할 수 있죠? 이 친구의 평균도 구할 수 있고요. 모든 가닥의 무게를 다 아니까 표준표차 구할 수 있죠. 그 가닥의 무게에서 평균 빼고 제곱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해가지고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표준표차 당연히 나옵니다. 보세요. 얘네 내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추정할 게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뭘 추정해? 일단 봐봐요. 다 알고 있는데로 시작하는 게 추정 1번이에요. 추정 2번은 약간 이런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 또 할 거거든요. 그걸로 갑시다. 이제 얘는요, 다 몰라요. 그러니까 투표를 했을 때 비밀 투표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뽑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끔 출구조사라는 걸 해서 출구에서 누구 뽑았냐고 물어보면은 한 10명 중에 한 명씩은 대답을 해요. 뭐 관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답을 해줍니다. 네. 뭐 나는 이걸 뽑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내가 전체 유권자 중에서 한 10%건은 알아요. 근데 나머지를 몰라요. 하지만 이걸로 내가 전체를 추정하는 거예요.
전체를 모르는데 일부만 통해서 전체의 결과가 이럴 거야. 추정하는 게 두 번째예요. 되게 이쪽 이미지가 강한데 추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뭔가를 추정하는 게 1번이고요.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뭔가 추정하는데 다 아는데 뭘 추정해? 라는 느낌이 드는 게 1번이고요. 2번은 전체를 아예 몰라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체를. 그런데 일부만 좀 이렇게 좀 알아내서 일부를 통해서 추정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수고 애들의 그 전체 몸무게 평균 이런 거 몰라요. 관심도 없죠. 사실. 모르는데 그냥 은순에 반 애들 몇 명 뽑아서 몸무게 평균 잰 다음에 대충 연수고 애들도 여기 사이에 몸무게 평균이 있겠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인 거거든요. 빼빼로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이 빼빼로는 뭘 추정하느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추정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빼빼로 한 가닥씩 안 팔잖아요. 그쵸? 한 가닥씩 안 팔죠? 어떻게 팔아요? 묶어서 팔잖아요. 빼빼로를 30개씩 묶어서 팔잖아요. 그럼 이렇게 30개 묶어서 생긴 그 빼빼로 한 상자의 무게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어떨까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봐봐요. 그러니까 낱개 있죠. 하나하나 낱개의 평균과 낱개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에 뭐 2g이라고 치면 2g보다 적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자. 뭐 30mg 할게요. 30mg. 너무 적나? 30을 할게요. 밀리그램으로 해서 30,4 이러면은 빼빼로 한 가닥의 무게는 한 가닥씩의 무게의 평균은 30mg이래요. 근데 이 한 상자의 무게의 평균은 얼마일까를 궁금해하게 돼요. 왜요? 묶어서 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잘 들어보세요. 공장에서 왜 묶어서 파냐면 이게 12릭이라서 그래요. 설명을 드렸죠. 겨울방학 때. 들어보세요. 빼빼로들도 공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하자가 있을 거예요. 길이가 이런 애도 있지만 길이가 좀 짧은 애도 나오고 막 이런 애도 있을 거예요. 얘네를 낱개로 팔면 얘는 절대 안 팔립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 좀 준수한 애들한테 섞어가지고 팔면은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주 입장에서 손해가 덜해요. 빼빼로 가지고 설명이 좀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근데 몇 그램 이하는 불량이야. 소비자들이 안 사. 그럼 그런 거를 묶어서 팔면요. 묶었을 때는 평균적으로 얼추 불량품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전체는. 그럼 내가 원래 불량품으로 설정해둔 애들 다 팔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공장주의 관심사가 뭐예요? 내가 낱개의 평균이랑 표준편차는 알죠? 내가 30개씩 묶고 싶어. 그럼 얘네 평균과 표준편차가 어떻게 될까? 분량률은 얼마나 줄어들까? 내가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걸 추정하는 게 1번이에요. 자, 1번은 뭐라고 설명하면 좋아요? 묶음에 대한 추정입니다. 묶은 것들에 대한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낱개는 내가 다 알아. 분일이 내가 묶인 같이 있어. 근데 이제부터 몇 개씩 묶어 팔 거야. 그럼 그 묶음은 평균이 어떻게 되고 표준편차는 어떻게 바뀔까? 잘 들어봐. 당연히 표준편차가 줄어야 돼. 평균으로부터 편차가 넓을수록 쓰레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야. 그치? 얘들아, 잘 들어봐. 빼빼로 2개씩만 묶어도 표준편차가 무조건 줄어. 30개를 묶었잖아? 표준편차가 개 줄어. 진짜 쓰레기라고 버려야 될 것들 싹 다 팔 수 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묶어서 파는 행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 할 때 좀 조심해서 사셔야 돼요. 그냥 1+1은 사셔도 되는데 하나 가격에 2개를 주는 거니까. 근데 뭔가 묶어놓고 뭐 20% 할인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은 손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5개 중에 하나는 원래 버리는 거였는데 여러분한테 그냥 파는 거잖아요. 20% 할인하는 치. 그쵸? 그런 걸 잘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건 설명했죠? 아예 모르는데 일부만 가지고 추정하는 겁니다. 이번 출구조사 무조건 나올 거고,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이 정도만 설명할 거예요. 얘네들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얘네 명칭을 한 번씩만 언급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이번 출구조사 하면은 오차범위 뭐 5%, 이제 오차범위 몇 프로 이내 혹은 신뢰도 95%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추정한 결과를 한 8시, 9시쯤에 내놓을 겁니다. 9시쯤에 나올 것 같아요.
투표가 밤 8시까지니까 한 9시쯤에 이제 예상 투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죠. 원래 그날 바로 개표하니까 새벽 한 2, 3시쯤에 끝날 거예요. 너네들 중에도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야, 투표 날이 6월 3일이냐? 그럼 6월 4일에 태어난 애들까지는 할 수 있다더라. 그렇대. 딱 1년 채운 날이라서 그런가 봐. 그렇답니다. 은수네? 네. 그래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자, 모평균이란 뭐냐? 낱개의 평균이에요. 낱개의 평균. 안 쓸게요. 말만 할게요. 낱개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빼빼로 같은 경우에서 빼빼로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 무게를 다 잰 거의 평균. 이런 애죠. 이런 애가 모평균이에요. 빼빼로 한 가닥씩을 다 무게 재고 걔네 평균 낼 수 있잖아. 그치? 그 평균이 모평균입니다. 모표준 편차요? 그 낱개들의 표준 편차예요. 그쵸? 얘는 별로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표본이 뭐냐? 은수가 말한 건데 표본이 자 이제 내가 이 빼빼로 3만 개를 만들면은 30개씩 묶으면 그래도 막 3,000상자 정도 만들 수 있다. 1,000상자 정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1,000개의 상자 묶음 중에서 하나의 묶음, 30개 묶음 딱 한 개 있죠. 한 상자. 한 상자 얘가 표본이에요. 정확히는 표본은 미안해요. 이 한 상자 안에 들어있는 그 빼빼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빼빼로들의 무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 한 개가 표본이에요. 그 묶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낱개 하나의 어떤 값이 표본이에요. 이 상자 전체가 아니라 이 묶음 안에 들어있는 그 낱개들 있죠. 그 낱개들. 내가 뽑은 묶음에 있는 낱개들. 걔네가 표본이에요. 일단 뽑았다는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럼 여기 있는 이게 그냥 이쪽 전체에 있는 빼빼로 한 개랑 한 개 무게랑 뭔 차이가 있냐. 내가 얘를 뽑아서 여기에 넣어놓으면은 이 무게랑 뭔 차이가 있냐인데 표본이라고 말이 붙이려면은 내가 일단 뽑았다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 행위를 앞으로 임의 추출이라고 부를 거예요. 임의 추출이 랜덤으로 뽑는다는 뜻이거든요. 임의 추출이니까.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은 뭐냐? 이 뽑은 상자 있죠. 이 상자 안에 딱 내가 뽑아놓은 상자 안에 있는 30개 애들의 평균이 표본 평균입니다. 그렇죠? 그럼 보세요. 내가 이 빼빼로 3만 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표본 평균이 개 많겠죠. 왜냐하면은 3만 개니까 30개씩 상자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 그럼 각 상자마다 평균 무게가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30개의 평균 무게가 상자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걔네들. 그러니까 상자를 총 몇 개 뽑을 수 있어? 1000개 뽑을 수 있잖아. 3만 개 만들어놨으니까 30개씩이면 1000개의 상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 그 1000개의 상자 안에 들어있는 30개들의 평균 값들이 뜨르르 있겠지? 잘 들어봐. 야, 30개니까 평균이 얼마겠어라고 물어봤을 때 대충 한 개당 30mg이었는데 상자 한 개에 30개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한 900쯤 나오려나? 생각하면 멍청한 거죠. 아니죠. 이 상자 안에 있는 이 30개짜리 얘네들의 무게의 평균은 여전히 30 언저리죠. 그쵸? 이 낱개 30개를 더하고 30으로 나눌 건데 30 언저리겠죠.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어떤 애는 29g이래요. 빼빼로 중에 하자 있는 애들만 30개 모았나 봐요. 29g, 어떤 애는 32g. 이런 거 작은 애들은 땡 잡은 거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표본 평균은 X바라고 나중에 부를 거예요. X바는 어떻다? 개 많겠죠? 그쵸? 왜냐하면은 내가 상자를 졸래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기억하는데 X바 값이 낱개 하나의 무게와 비슷해야 됩니다. 왜요? 난 내가 뽑은 30개를 다시 평균 낼 거니까. 그쵸? 30개의 무게 합이 아니잖아요. 잘 들어봐요. 이 X바 1이라는 표본 평균이라는 애 누구예요? 표본 평균 뭐예요? 상자의 무게가 아니에요.
상자의 무게가 아니라 상자 안에 들어있는 애들의 평균인 거예요. 상자의 무게는 900g 정도 나와야지. 30g짜리, 30mg짜리 30개 뽑았으니까, 그쵸? 네, 됐죠? 자,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제 느낌이 오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 수많은 상자들의 값들이 두드러져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의 평균이에요. 저 수많은 상자의 평균, 상자 안에 있는 애들의 평균 값들이 쭈르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걔네들의 평균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의 표준 편차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의 묶음 안에 있는 애들의 평균 있죠? 표본 평균. 걔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예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표본 표준 편차는 뭐냐면, 봐봐요. 표본이 뭐였어요? 그냥 내가 뭐 일부를 뽑았어. 뽑은 이 일부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의 값, 일부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의 값이 표본이었잖아. 얘네들로만 표준 편차 만든 게 표본 표준 편차예요. 들어봐. 상자를 다 뽑아. 싹 다 뽑아. 상자를 다 만들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애들의 평균 싹 다 구해. 안에 있는 애들의 평균 싹 다 구해. 봐봐. 얘네들 가지고 여기 뭐 32, 29, 뭐 28.5 얘네들 가지고 평균 만들고 표준 편차 만드는 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표준 편차는 뭐야? 내가 딱 한 묶음만 뽑아, 한 상자만 뽑아. 그 상자 안에도 여전히 뭐가 있어? 표본들이 들어가 있겠지. 몇 개 들어가 있겠지. 이 표본들만 가지고 만든 표준 편차가 표본 표준 편차야. 그럼 얘는 언제 쓰는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숙제가 굉장히 적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안 외우는 사람이 없도록 하면서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습 학생들은 다음 시간에 안 올 거면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프린트 같은 거나 미리 준비해 줄게요. 아니면은